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면서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한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수술보다 더 중요한 게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집 주치의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한방 재활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소개해드립니다. 수월 한방병원 박준상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월 한방병원 박준상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환자들이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원장님, 네. 하지만 오히려 수술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면서요. 어떻습니까? 인공관절 수술은 닳아버린 관절을 새 관절로 바꾸는 과정이지 바로 정상적인 움직임을 되찾는 것은 아닙니다. 네. 수술 후에는 통증과 부종이 있을 수 있고 주변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새 관절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특히 무릎은 굽히고 펴는 운동 범위를 회복하고 근력을 키우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단계일 뿐이지 실제 기능 회복, 일상 복귀는 재활 치료를 얼마나 잘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만 잘 되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잘 회복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요. 네.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 치료나 운동 훈련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당연히 중요한 거 알겠는데 이게 또 왜 필요한 건지 짚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만으로는 근력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네. 수술 과정에서는 관절낭, 주변 연부 조직이 절개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유착, 섬유화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재활 치료가 없으면 근육 위축이 가속화되고 보행 패턴이 무너져 수술한 관절의 비정상적인 부하가 지속됩니다. 재활 치료는 이러한 관절이 굳지 않도록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고 허벅지 근육과 균형 감각을 회복해 안전하게 걷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계단 오르기, 내리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재활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네. 저도 이 손가락을 몇 달 전에 네. 뼈가 금이 나서 이제 깁스를 그쵸.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네. 4주 깁스했다가 풀었더니 안 구부러지더라고요. 아하. 근데 이제 매일 재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더니 제가 네. 요즘도 사실 손가락을 구부리면 좀 뻐근합니다. 네. 근데 무릎은 오죽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반대로 재활을 소홀히 했을 때는 원장님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술 후 무릎을 오래 움직이지 않으면 관절 주변 조직이 굳으면서 강직이 생길 수 있고 의학 용어로는 이제 관절 섬유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영구적인 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과 만성 통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재활 치료가 없다면은 근력도 감소하고 걷기가 불안정해질 수 있고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재활을 한다면 기능 회복도 쉬워지고 일상 복귀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네. 특히 초기 재활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수술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는데도 환자분이 생각보다 좀 별로더라. 이런 분들도 계신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이런 차이가 결국에는 재활 과정에 따라서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술 결과가 좋아도 재활이 부족하면 환자분들은 여전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잘 안 굽혀지기도 하고 근력이 약하게 되면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어렵고 걷는 것조차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재활을 꾸준히 받았던 환자들은 같은 수술을 받더라도 걷기나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 만족도가 높다고 합니다. 네. 결국 성공적인 인공관절 치료는 수술과 재활이 함께 이루어져야서 완성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네. 환자가 느끼는 통증, 뻣뻣함, 그런 보행 시 불안정성은 결국에는 주변 연부 조직의 유착, 해소뿐 아니라 대퇴사군의 근력 수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에 재활은 단순히 통증만을 이렇게 걷어내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걷고 뛰고 앉는 여러 가지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동작들을 이렇게 찾아가는, 되찾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도 같습니다. 네. 근데 원장님, 무릎은 우리가 어느 정도 구부리고 펼 줄 알아야 이게 일상생활에 불편이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무릎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 완전히 펴지는 것, 영도입니다. 무릎이 한 5에서 10도만 덜 펴져도 걸을 때 이제 체중이 비정상적으로 실리면서 허벅지나 종아리 쪽 피로가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보행 이상 또는 허리 통증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 반면 이제 굽히는 각도는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평지 보행 같은 경우에는 약 60에서 70도, 계단은 90도에서 100도 정도, 의자에서 일어나려면 95도 이상, 자동차에서 승하차 하는 경우는 한 100도 정도. 대부분은 이제 110도에서 120도 정도면은 큰 불편감은 없습니다. 네. 최근 이제 재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무조건 많이 구부리는 것보다는 완전 신전인 0도를 일단 먼저 확보한 후에 이후에 이제 110도에서 120도 이상의 굴곡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단계별로 무릎의 각도도 중요하겠지만 이 수술 직후인지 중기인지 이 시기별로도 재활의 어떤 단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시기별로도 다를 수 있습니다. 수술 직후에는 이제 혈전이나 합병증을 예방하고 통증 부종을 조절하면서 가능한 빨리 보행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최근에는 대부분 이제 수술 당일이나 다음 날부터도 걷기를 바로 시작합니다. 오. 이제 2주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상처가 안정되면서 운동 범위를 늘리는 시기가 옵니다. 이때는 이제 완전 신전과 한 90도 이상의 굴곡을 목표로 하고 이제 대퇴사두근 허벅지의 활성화를 집중적으로 이제 시행합니다. 이제 6주 정도가 됐을 때는 대부분 110도에서 120도 안팎의 굴곡을 확보하면서 이제 계단 오르기나 균형 훈련 또 그리고 이제 근력 강화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네. 이제 대략 3개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일상생활 복귀가 목표가 됩니다. 이제 근력과 보행 패턴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켜야 되고 이제 필요하면은 스포츠나 이제 취미 활동까지도 같이 시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네. 오, 근데 저는 수술하고 나서 네. 그래도 한 일주일은 지나야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당일날 걷기 운동을 한다고 하셨어요. 뭐 네. 아프거나 그러진 않은 거예요? 아플 수 있지만 충분히 이제 움직임을 통해서 부드럽게 이제 만드는 과정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아, 야. 그렇군요. 아니, 근데 주변에 또 수술한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초반에 무릎을 제대로 못 구부리면 이게 평생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무릎 굴곡의 회복에 가장 중요한 시기, 그러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언제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2주, 6주, 3개월이 있지만 보통 수술 후 약 6주 이내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시기에는 이제 섬유성 유착이라고 부르는 즉 관절이 굳기 시작하는 그 전에 충분한 운동 범위를 확보해야지 네. 좋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무릎을 안 움직이실 수 있는데 무릎을 계속 안 움직이게 되면은 더 뻣뻣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연구에서도 초기 6주 동안 확보된 운동 범위가 최종 운동 범위를 상당 부분 예측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제 물론 무리해서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 이제 의료진의 지도하에 꾸준하게 재활을 하면서 운동을 한다면은 이제 네. 장기적으로까지 회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일단 수술 부위가 크게 부어오르잖아요. 네. 이제 부종이라고 하는데 환자들마다 부종이 오래 가더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 부종이 이 통증이나 재활 치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까요? 일단 부종은 붓는 것도 맞지만 단순히 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네. 무릎이 많이 붓게 되면 뻣뻣해지면서 통증이 심해져서 운동이나 재활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문제입니다. 네. 특히 이제 허벅지 근육이 힘을 쓰지 못하게 되면 재활 속도가 더 더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부종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냉찜질을 하거나 이제 압박하는 것, 다리 올리기 같은 등을 통해서 부종을 관리하면서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부종을 잘 관리할수록 이렇게 통증도 줄어들고 재활 효과도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무릎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귀가 크게 열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또 축구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제 다들 아시죠, 네, 시청자분들. 너무 다들 아시죠? 오늘도 축구하러 갈 예정입니다. 예. 이 축구가 또 워낙 무릎을 많이 다치는 운동이다 보니까 오. 네. 인공관절 치환술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릎 수술한 친구들이 꽤나 있거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재활 치료할 때 무릎 운동만큼 중요한 게 허벅지 운동이다. 오. 허벅지 운동 많이 한다고 하던데 이거 맞는지 팩트 체크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허벅지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제 대퇴사두근은 이제 무릎을 펴기도 하지만은 몸 전체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제 걷기도 쓰지만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같은 거의 모든 일상 동작에 관여하는 근육인데요. 네. 근데 이제 무릎 통증이 오래 있었던 환자들은 수술 전부터도 이 근육이 많이 약해져 있고 당연히 수술 후에도 근력이 쉽게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퇴사두근을 충분히 강화하는 게 걷는 것과 장기적인 기능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지 걷기, 계단 오르기, 계단 내려오기 순서도
순서로 운동을 진행하는 게 좋고 스쿼트나 이제 실내 자전거 등까지 병행한다면은 근력 강화에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럼 한의학에서는 수술 후에 이 무릎 회복 과정을 어떤 관점으로 설명하는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한의학에서는 이제 수술 자체를 이제 몸에 생긴 큰 손상이라고 보고 회복 과정에서는 기혈의 순환이 원활해야 조직이 잘 회복된다고 설명합니다. 수술 후에는 어혈과 부종이 생기기 쉽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혈이 부족해지면 회복이 더디고 통증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네. 따라서 초기에는 부종과 통증을 줄이고 순환을 돕는 치료를 하며 이후에는 근육과 관절 기능을 회복을 돕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이 한의학적인 재활의 기본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치료의 관점도 참 궁금해지는데 서양 의학의 재활이 기능 회복에 초점을 둔다면은 한의학에서는 원장님 어떤 부분에 많이 중점을 두게 될까요? 서양의학 재활이 이제 운동 범위와 근력 회복을 중심으로 한다면 네. 이제 한의학은 통증과 부종을 줄여서 운동 범위를 회복하지만 이제 몸의 전반적인 회복 환경을 만드는 부분까지 생각합니다. 즉 이제 혈액 순환, 이제 기혈 흐름을 개선해서 조직 회복을 돕고 전반적인 컨디션, 이제 수면이라든지 뭐 피로도까지도 함께 살펴서 치료하는 것이 이제 또 다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도 몇 번 언급하셨는데 우리 한방 치료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수술 부위에 어혈을 푼다. 저만 많이 들은 거 아니죠? 예. 네, 계속 많이 들어서 원장님 나오면 꼭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 어혈을 푼다. 어혈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피부, 근육, 혈관이 전반적으로 손상을 받으면서 피가 고일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부종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회복 과정에서 남아 있는 이제 울혈 상태를 이제 어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어혈이 오래 지속되면 통증, 뻣뻣함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순환을 돕는 것과 이제 회복을 촉진한 치료를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네. 어혈을 푼다는 것은 즉 혈액 순환의 개선과 염증 회복을 돕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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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직접 이렇게 침을 놓고 부항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피를 뽑고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한가요? 이제 어혈이나 이제 뭉친 부위에 혈을 풀기 위해서 네. 부항이랑 습부항이라든지 이제 사혈하는 것과 일반적인 치료 같은 것도 병행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아니, 환자 입장에서는요, 무엇보다 이제 궁금한 부분이 바로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방 치료에서 많이 사용되는 침, 그리고 전침, 이런 건 이제 수술 후에 통증이 감소되거나 기능을 회복하는데 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수술을 받고 나서 바로 좀 받아도 되는 건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침이나 전침 치료는 충분히 이제 통증이나 기능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이제 전침 자극은 특히 엔도르핀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을 분비시키기도 하고 통증 경로를 차단합니다. 이제 시기를 말씀 주셨는데 보통 피부 상처가 아물고 실밥을 제거하는 수술 이후에 한 대략 2주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술부 주변에 이제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으며 네. 조금 걱정이 되신다면 이제 원위치열이라고 하는 이제 손, 발 등 멀리 떨어진 부위에 혈자리를 통해서 이제 기혈 순환을 조절하고 통증을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침이 이제 통증 완화랑 무릎 강직 개선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네. 침 치료 외에도 뭐 뜸이나 부항 또 약침 치료 이런 것들도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어떤 환자에게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할까요? 이제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이 오래 지속되거나 허벅지 근육, 종아리 근육이 많이 긴장되어 있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습니다. 네. 뜸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이제 국소 조직의 온도를 높여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고 부항은 피부와 근막을 음압으로 자극해 근육 긴장을 줄이고 혈류를 증가시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약침 치료는 소염 진통 작용이 뛰어난 이제 한약재 성분을 추출해서 직접 주입하는 치료인데 수술 후에 특히 통증, 염증이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약침 치료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약침 치료가 나와서 귀에 네. 쏙쏙 박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우리 한방 치료의 대표 주자 하면 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원장님 그렇죠. 이 한약도 같이 복용하면 도움이 좀 될까요? 한약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수술 후 회복 과정에서는 통증과 부종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신 컨디션 회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처방도 단계별로도 역할이 다를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이제 어혈이나 부종을 빠르게 제거하는 방법으로 이제 뭐 당기 수상 같은 처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기혈을 보강하는 것도 중요하고
인대와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재활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또 대표적인 처방으로 뭐 독활기생탕 같은 처방이 있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환자 체질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처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전문적인 한의사의 진료를 통해 복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네. 네. 태욱 씨 약침 좋아한다고요? 약침 좋아하죠. 저는 뭐니 해도 이제 추나요법. 추나요법. 아, 그 친구를 까먹었었네. 이렇게 이제 만져주는 네. 거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몸을 교정하는 치료인데 건강 이제 괜찮으신 분들은 괜찮지만 인공관절 수술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안전한 치료인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안전하게 시행이 가능한데 이제 인공관절이 들어간 무릎 그 자체를 뭐 강하게 교정한다던가 뭐 네. 비트는 듯한 치료는 시행하지 않습니다. 어. 특히 수술 직후에는 조직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회복 과정에서 이제 허리나 뭐 골반, 뭐 고관절, 발목 등 주변 관절의 정렬이나 이제 허벅지, 종아리, 근육 긴장 같은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부드럽게 풀어주는 이제 수기 치료 같은 경우는 상태에 따라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인공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수술 후 한방 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함께 좀 소개를 받고 알아봤는데 요즘에는 한양방 협진도 많이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경우에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질까요? 일단 양방부터 설명드리면은 네. 양방에서는 수술 후 상처 관리부터 시작하면서 엑스레이 검사 이런 것을 통해 정렬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도수 치료와 CPM 등의 관절 운동 장치를 하여 물리적인 가동 범위를 넓히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이나 전침, 약침, 추나 등으로 통증과 부종을 제어할 수 있고 한약을 통해서도 이제 수술 후 떨어진 기력을 보완하고 재활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양한방 협진을 통해서 환자는 이제 통증 없이 기능적 회복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한방과 양방 이거를 동시에 협진했을 때 단독으로 시행했을 때보다는 더 큰 회복 효과를 볼 수 있는 걸까요? 이제 최근 발표된 연구들을 봤을 때 인공관절 수술 후에 표준 재활 치료에 침 또는 전침 치료를 병행했을 때 초기 통증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2025년도 International Journal of Surgery에 발표된 28개의 무작위 대조 실험을 분석한 결과 네. 네. 전침이 이제 통증 완화, 무릎 강직 개선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뭐또 다른 논문 중에 하나인 이제 Frontiers in Medicine의 메타 분석에서는 침 치료를 병행한 환자들이 초기 통증이 더 적었고 진통제 사용과 오심구토 같은 부작용도 함께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네. 효과가 있다는 네. 연구 결과에 깜짝 놀랐고 네. 원장님 영어 발음에 또 한 번 깜짝 놀랐습니다. 네. 발음 너무 좋으신데요. 네. 그래요. 자, 이쯤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수술을 받은 다음에 이제 재활 치료를 위해서 계속 입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통원 치료도 가능한 건지 궁금한데 아무래도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거동이 불편해서 이동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떨까요? 이제 수술 후 한 최소 3, 4주 동안은 입원 재활을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이제 매일 집중적인 한방, 양방 치료를 받으면서 부종과 통증을 하루 단위로 관리를 해야 골든타임 내에서도 부작용 없이 목표 각도를 안전하게 낼 수 있는데요. 특히 고령이거나 뭐 양쪽 무릎을 수술했거나 혼자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더더욱 필수적입니다. 이제 입원 중 의료진이 운동 범위와 근력, 기능 회복을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치료 계획을 조정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입원할 여유가 없을 수 있고 뭐 회복이 빠른 경우나 보호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은 통원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꾸준하게 치료에 임하는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들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네. 먼저 이것부터 좀 여쭤볼까 싶은데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도 무릎이 좀 많이 시큰거리거나 묵직한 통증이 남아있다 이런 거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이게 정상적인 회복 과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정상적인 회복 과정으로 봅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는 이제 주변 신경, 연부 조직이 회복되고 적응하는 데는 수개월이나 이제 1년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날씨 변화 또는 활동량이 많을 때는 더 이제 시큰거리거나 뻑뻑하거나 이런 통증이
함께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나 뭐 붓기라든지 열감, 발열이 함께 나타난다면 이제 감염이라든지 다른 합병증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어서 네. 반드시 진료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환자들도 이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할 때 기능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이제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재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오히려 적절한 재활을 해야 걷는 능력이 좋아지고 통증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제 젊은 사람보다는 회복 속도가 더디고 이제 개인 체력과 질환을 고려해서 맞춤형 재활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고령 환자분들은 근위축도 더 빠르게 오기 때문에 네. 더 꼼꼼하게 재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지금 통증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을 했다 보니 재활 운동할 때 통증 따라오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또 그냥 통증으로 넘겨서는 안 될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가 정상 범주인 건지, 어느 정도 심하면 이거 운동을 좀 줄이고 좀 중단해야 하는지 그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네. 운동 중에 이제 약간의 당김이나 뻐근함은 회복 과정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운동을 멈추고 대략 1시간 이내로 가라앉는다면은 대체적으로 정상이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심한 통증이 오거나 운동 후 통증이 하루 이상 심해지거나 뭐 붓기, 열감 같은 게 심해진다면은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뭐 통증을 무조건 참고 하는 것도 반대로 이제 조금 아프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이제 적절한 강도를 유지하고 의료진과 상의해서 조절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네네.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에 재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뭘까요? 저는 통증 제어와 꾸준함이라고 봅니다. 이제 통증과 부종 때문에 운동을 못하고 그로 인해 관절이 굳고 뻑뻑해지고 해서 아파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양방 한방 치료를 통해 통증을 효과적으로 다스려서 더 꾸준하게 재활 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통증 관리뿐 아니라 운동 범위 회복, 근력 강화까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더 효과적이면서 또한 환자와 의료진이 이제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함께 끝까지 꾸준하게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 그리고 재활 치료를 시작했거나 이어가는 분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수술이라는 큰 산을 넘으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막 절반의 성공을 거두신 겁니다. 이제 남은 절반의 성공은 환자의 이제 적극적인 재활 의지와 정밀한 치료를 만날 때 완성됩니다. 굳어가는 무릎을 방치하지 마시고 하루라도 빨리 체계적인 한방, 양방, 협진 재활을 통해서 통증 없이 가뿐하게 걷는 일상의 기쁨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단순히 다른 관절을 이렇게 바꾸는 그런 치료 과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걷고 움직이고 일상을 좀 되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여정의 완성은 수술이 아니라 재활이라는 사실 함께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수월 한방병원 박준상 원장님이었습니다.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